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시간 제 14강 미국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와인은 세계사에 좀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1974년도에 있었던 파리의 심판입니다. 자, 이 파리의 심판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계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의 잘못된 와인에 대한 인식, 즉 세계 최고의 와인은 프랑스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맹신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전 세계로 프랑스를 이길 만한 와인을 찾기 위해서 투어를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의 사상적 배경은 같이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와인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만찬에, 즉 와인을 품평하기 위한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간 자리에서 화장실 앞에 자리가 배치가 되는 등 많은 홀대와 과시를 받다 못한 이 주인공은 와인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하염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라는 곳이죠. 자, 나파밸리에 도착한 주인공은 그 당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와인을 생산하던 미국 와인의 품질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본인이 맛을 보았을 때 이 와인이라면 충분히 프랑스 와인에 버금가는 풍미를 지녔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자기네들이 만든 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와인은 갈변화가 되는 현상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갈변화는 잘못된 산화에 의한 갈변이 아니라 공기와의 접촉을 100% 차단을 시켜버렸다. 즉 와인 양조를 함에 있어서 공기를 100% 차단시킨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은 얼마만큼의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만든 양조자가 이 과정을 행했는지는 갈변화된 와인, 즉 갈변화가 됐다 하지만 안 좋은 쪽의 갈변화가 아니고 3일 뒤에는 정상적인 와인의 상태로 돌아온, 즉 풍미가 아주 훌륭한 와인으로 탄생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과정을 가진 와인들이 바로 미국 와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 와인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간 주인공은 블라인드 테이스팅, 즉 와인의 상표를 가리고, 그것도 프랑스 현지에서, 그리고 프랑스 현지 유수의 와인 종사자, 그리고 와인 관련 출판사, 평론가들을 데리고 대회를 갖다가 참관을 했는데, 문제는 심사위원회 18명 심사위원 전부가 프랑스인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핸디캡을 안고 대회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미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부분 1등이 샤또 몬텔레나, 미국 나파밸리의 샤르도네가 1위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의 1위는 스택스립이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영예의 1위를 수상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 와인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세계 4위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90%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천혜의 와인 생산 지역입니다. 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연안의 해풍, 그리고 내륙 쪽에서 불어오는 내륙풍, 그리고 높은 절벽이 위치하고 있는 해발 고도, 일교차가 높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 트라이앵글이 맞아떨어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도 단일 품종으로 세계 최고의, 즉 까버르네 소비뇽, 그리고 메를러, 샤르도네, 이 세 가지 품종에 한해서는 세계 최고의 와인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컬트 와인부터 벌크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컬트 와인은 숭배하다는 뜻의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프리미엄급 와인을 말하며, 벌크 와인은 대량으로 1리터, 2리터, 3리터씩 대량으로 그 팩이죠. 우유팩 같은 곳에 넣어서 생산하는 대량 생산 와인을 벌크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좀 그레이드가 많이 좀 넓죠.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륙 쪽에, 나파밸리가 아닌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노마밸리 같은 경우에는 2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1772년에 첫 와인 양조를 시작을 했지만 마실 수 없는 저급 와인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었죠. 자, 1849년 금강 개발, 즉 골드러시의 영향으로 많은 유럽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 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때루아를 뒤에 업고 있었죠. 그리고 훗날 양조학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UC 데이비스에서 와인 양조학을 설립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미국의 와인 생산 지역을 보면은 워싱턴, 오레건,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되어 있고, 네바다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와인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바다는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하는 곳이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와인 생산이 없습니다. 네바다는. 자, 워싱턴, 화이트 와인, 샤르도네를 이용해서 양질의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 즉 떠오르는 신성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미국 북서부 최북단의 워싱턴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까버르네 소비뇽이지만은 스파이시하면서도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균형의 미가 아름다운 와인이 바로 워싱턴의 까버르네 소비뇽입니다. 오레건, 노란색으로 보이는 오레건은 피노누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국 내 피노누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레건 지역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과 위도상 위치가 똑같은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부르고뉴와 거의 흡사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국 오레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미국 캘리포니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파밸리와 소노마 카운티, 즉 단일 품종, 레드 품종 중에서 까버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뽑는다면 슈라가 있습니다. 슈라 중에서도 뿌띠시라, 그리고 미국 내 지역 품종인 진판델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품종은 바로 샤르도네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와인 생산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위는 이탈리아, 2위는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그 격차는 많지가 않아요. 항상 해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1, 2위를 다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위는 스페인입니다. 참고로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위에 위치하냐면 스페인은 밭작물과 함께 포도를 같이 혼합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넓을지 몰라도 단위 생산량은 스페인이 3위에 불과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4위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필록세라의 창궐과 금주령, 17세기 필록세라가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의 모든 포도원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국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이유는 진판델 품종 때문에. 근데 금주령이 내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또 한 번의 와인에 대한 시련이 옵니다. 그리고 필록세라 창궐은 유럽 묘목에 기생을 하면서 1886년 드디어 미국에 착륙을 하면서 미국 내 전 지역을 황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필록세라에 대처를 하기 한 방법으로 젖붙이기, 진판델인데, 자, 이 진판델 품종은 어떤 품종이냐면은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5도, 14.5도 정도 되고, 그리고 단맛이 살짝 나기 때문에 메를로보다 더 단맛이 있어요. 진판델은. 그렇다 보니까 악마의 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을 때는 잘 모르지만 먹고 나서는 굉장히 취기가 도는 게 바로 이 진판델인데, 진판델의 원료 포도, 원료 클로는 바로 이탈리아 뿔리아 주의 뿌리미띠보 품종이죠. 뿌리미띠보. 자, 이 뿌리미띠보 품종의 유전자가 파생이 돼서 미국 토양에 맞게끔 개량된 품종이 바로 이 진판델 품종입니다. 그래서 1919년 금주령이 선포되고 개인 외 재사용의 모든 양조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미국 와인 산업의 치명타, 그리고 거기까지 필록세라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많은 치명타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타파했느냐? 유럽 포도 줄기를 가지고 와서 미국 포도 뿌리에 접붙이기, 대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록세라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 진판델의 클론이 유럽 포도와 교합이 되면서 필록세라를 이겨나게 되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필록세라, 즉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 균입니다. 필록세라,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 말 그대로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 아주 해로운 해충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잎에도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 나무 뿌리부터 이렇게 밑동부터 갉아먹는 이런 아주 포도에 있어서는 아주 유해한 해충이 되겠습니다. 자, 1976년 파리의 심판, 일전에 설명해 주셨죠? 미국과 프랑스의 대결. 자, 33개국 330종이 출품을 했었고, 여기서 33개국이라면 미국 3년 뒤에 열린 1979년 와인 올림픽을 말하는 거고, 이 시기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년 뒤에 열린 와인 올림픽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인 올림픽. 자, 화이트 와인의 경우 샤또 몬텔레나가 1976년 샤르도네 부문 나파벨리 1위를 갖다가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인 경우에는 까버르네 소비뇽 부분 1위 스텝스립 와이너리가 1970년도 나파벨리 빈티지, 그러니까 스텝스 와이너리 1970년 빈티지가 나파벨리에서 생산된 스텝스립 와이너리가 까버르네 소비뇽의 1위에 등극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3년 뒤에 이런 사건들이 바로 하나로 뭉쳐서 1979년 와인 올림픽을 개최하게 이릅니다. 와인 올림픽 개최. 자, 이때 와인 올림픽에는 33개국 330종이 출품이 됐었고 10개국에 62명의 전문가가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었는데, 이때에도 스페인 와인, 레드 와인은 스페인 와인 그랑 코로나스가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피노누아가 공동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오레곤의 피노였습니다. 아이리 빈야드. 그리고 샤르도네 부분, 화이트 와인 부분은 역시나 샤또 몬텔레나가 1위에 수상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 게 미국 와인의 저력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이리 빈야드 1975년 오레곤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와인이 3년 뒤에 있었던 와인 올림픽에서 1위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자, 나파벨리와 조인트한 벤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로버트 몬다비, 미국 나파벨리 맹주라고 불리는 로버트 몬다비죠. 자, 프랑스 어디? 뽀이아게, 샤또, 무통, 로실드. 자, 그랑크루 1등급 5개. 샤또, 무통, 로실드, 그리고 샤또 오브리용, 그리고 샤또 라뚜르, 샤또 라피드 로실드, 샤또 마고. 이 5개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랑크루 1등급 5개입니다. 1등급 5개. 첫 번째 샤또 무통 로실드. 그리고 샤또 라피트 로실드. 자, 그리고 샤또 라투르. 자, 이 세 개는 샤또 무통 로실드, 그리고 샤또 라피드 로실드, 샤또 라투르. 이 세 개는 전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포이아, 프랑스 보르도 자완의 포이아에 3개 그랑크루 1등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샤또 마고가 되겠죠. 자, 샤또 마고는 말 그대로 마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샤또 마고는 마고. 자, 샤또 무통 로실드, 샤또 라피드 로실드, 샤또 라투르는 포이아에 3개 그랑크루 1등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샤또 마고는 마고에 있고요. 마지막이 보르도 남쪽에 있는 보르도 지역 내에서도 메독이 아닌 그라브 지역 중에서 샤또 오브리옹이 하나 있죠. 샤또 오브리옹. 자, 이거는 그라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라브. 자, 그라브는 자갈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갈. 자, 그렇다면은 나파벨리, 조인트한 로버트 몬다비와 무통 로실드가 합작해서 만드는 게 라틴어로 작품 넘버 1 필립 로실드와 로버트 몬다비의 옆모습을 합성해서 만든
푸른색의 레이블을 뽐내고 있고요. 나파벨리 최고의 와인이면서 풀바디하면서 20년 이상 숙성됩니다. 바로 이 와인입니다. 자, 샤또 무통 로실드의 창업주와 나다니엘과 그리고 로버트 몬다비의 옆모습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게 오퍼스 원, 최고가의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트 와인. 소규모 극소량으로 한정 생산하는 와이너리를 컬트 와인이라고 합니다. 컬트 와인. 일명 가라지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라지는 차고 와인. 무슨 뜻이냐? 집 차고에서도 와인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판매가 목적이 아닌 내가 소장하거나 내가 나만을 위한 와인을 만드는 게 바로 차고 와인입니다. 실제로 컬트 와인은 미국 내 유명 배우라든지 감독들, 영화배우, 스포츠는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유명한 영화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지도 컬트 와인 와이너리를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도 자신만의 컬트 와이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와인이면서 희소성 최소 3년의 기다림이 있으면서 나파밸리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 게 바로 미국 컬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미국 와인의 역사적 획기적인 사건이 된 파리의 심판, 그리고 컬트 와인, 그리고 미국 와인이 특징,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자, 워싱턴 화이트 품종 샤르노를 이용해서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까버르네 소비뇽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레드 와인도 밸런스가 좋다는 거, 그리고 오레건주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노누아로 만드는 세계 최고 품질의 또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오레건주, 마지막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와 그리고 소노마밸리로 나눠지고, 까버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단일 품종이 있어서는 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거,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is I, Medusa, sword of steel, hair of serpents, and a gaze that turns you to stone. You couldn't resist stealing a glass, so now you've gone to pieces. 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레입니다. 오늘은 컬트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컬트 와인이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생긴 한 용어인데요. 나파밸리를 중심으로 아주 적은 양이 만들어지는 최고 품질의 와인을 뜻하죠. 90년대 중반에 스크리밍 이글과 할란 이스테이트에서 만든 까베르네 소비뇽이 와인 비평가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가격도 치솟고 와인 컬렉터들의 표적이 되어 컬트 와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원래 컬트란 숭배하다 또 경배하다는 뜻의 꿀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특정한 인물이나 물건에 대한 광적인 흠모나 경배를 뜻하는 그런 뜻이 된 것이죠. 컬트 와인이란 사실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다분히 마케팅적인 용어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5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극소량 생산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약 1년에 500케이스, 한 6,000병 정도 소량으로 생산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컬트 와인은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1년에 2~3병 정도 할당이 된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스크리밍 이글인 경우에는 메일링 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적어도 1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컬트 와인의 대부분의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소비뇽인데요. 나파밸리의 기후와 토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포도 품종이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기 때문이죠. 물론 시라나 샤르도네로 만든 컬트 와인도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들이나 와인 전문지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 되죠.
특히 만점을 몇 번 받게 되면 와인이 희귀해지면서 컬트 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경매에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와인 컬렉터들의 주요 표적이 되게 되죠. 컬트 와인은 높은 가격 때문에 마시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소장용이나 혹은 재판매용으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와인들이 미국 5대 컬트 와인으로 꼽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컬트 와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스크리밍 이글입니다. 나파밸리 오크빌에 있고 까베네 소비뇽 90%의 메를로와 까베네 프랑이 블렌딩된 와인으로 첫 빈티지인 1992빈이 로버트 파크로부터 99점을 받으면서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죠. 이후에 만점을 여러 번 받게 되는데요. 현재 비비노 평균 가격이 좋은 빈티지인 경우에는 4,000불에 이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첨단 위조 방지 라벨이 부착되어 있죠. 두 번째 와인은 시네코넌 와인인데요. 라틴어로 필수 불가기란 본질, 정수라는 뜻을 담은 와인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인 만프레드 크랑클 부부가 1994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와인이죠. 와이너리는 나파밸리가 아닌 벤투라 카운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포도 품종은 프랑스의 론 지방에서 쓰이는 그르나슈나 시라, 무베드로 같은 그런 품종이죠. 매년 만프레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와인 라벨과 매번 달라지는 병 모양이 아주 독창적인데요. 해마다 와인의 이름도 달라지게 됩니다. 퀸 오브 스페이드 시라 와인은 현재 7,000불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컬트 와인은 할란 이스테이트입니다. 1984년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빌 할란이 나파밸리 오크빌 언덕에 포도밭을 만들게 되죠. 그가 처음 만든 90년 빈티지는 약 6년간의 숙성을 거쳐서 첫 출시되게 되죠.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그리고 뿌띠베르도가 블렌딩된 전형적인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인데요. 1994년부터 시작해서 8번이나 로버트 파크의 100점 만점을 받게 되죠. 영국의 젠시스 로빈슨도 할란 이스테이트를 20세기 최고의 10대 와인 중 하나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9세기의 조각 예술을 이용해서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라벨에 그려져 있습니다. 할란의 평균 가격은 병당 1,000불 정도인데요. 지난 99년부터 메이든이란 세컨 와인을 함께 만들고 있죠. 네 번째 컬트 와인은 나파밸리의 슈레드 셀러입니다. 원래 미술품과 골동품 딜러였던 프레드 슈레드는 80년대 후반에 나파밸리의 와인 경매 행사에서 와인을 마시고 빠져들게 되는데요. 92년도에 부인과 함께 와이너리를 세우게 되고 98년도에는 본인의 와이너리인 슈레드 셀러를 설립하게 되죠. 나파밸리 전설의 포도밭인 투칼론 밭에 포도 일부를 공급받기로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까베네 소비뇽을 가지고 올드 스파키 까베네 소비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와인은 2002년 로버트 파크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요. 2005년부터 무려 4년 연속 만점을 받으면서 컬트 와인으로 떠오르게 되죠. 올드 스파키라고 하는 와인의 닉네임도 슈레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프레드 슈레드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2017년 세계적인 와인 그룹인 컨스텔레이션에 무려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700억의 사업을 정리하게 되죠. 자신의 포도밭도 하나 없이 오직 슈레드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과 투칼론 포도밭에 장기 공급 계약권만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컬트 와인은 나파밸리의 브라이언트 패밀리 빈야드입니다. 나파밸리 세인트 헬레나에서 1986년 도널드 브라이언트에 의해서 와이너리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처음엔 더 넓은 정원에 저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 지역이 포도 재배의 최적 장소라는 것을 알고 까베르네 소비뇽을 짓고 1992년부터 와인을 생산하게 되죠. 95년부터 3년간 로버트 파크에게 99점 100점을 받으면서 나파밸리 3대 컬트 와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죠. 로버트 파크는 브라이언트 와인이 보르도의 그랑크리 1등급에 뒤지지 않는 완벽함과 복합미를 갖추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0%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으로 자신의 포도밭인 프리차드 언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0케이스 정도가 생산이 되고 1000불 정도에 팔리고 있죠.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5대 컬트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컬트 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랩이었습니다.